이어서 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문제 한번 풀고 세율로 넘어갑니다. 자, 핵심콕 줄지의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잠깐만요. 동시에 말합니다. 결심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에? 왜 대답 안 해요? 자, 여기 보면서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단독세 1세대 1주택자 공시가판 금액에서 12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물론 60%요. 자, 현재는. 그 다음에, 자, 우리 세율인데, 세율 몇 세기인데, 세율. 우리 주택에 대한 세율을 오늘은 뭐 완벽하게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세율 체계를 보고 한번 노력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주택부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는 자 공시가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다.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면 0.5%. 그래서 우리가 2주택 이하는 빵오 27. 자, 빵오 27. 자, 7단계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2주택 이하는 빵오 27.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빵오 5. 자, 그래서 처음에 요까지 구간은 똑같아요. 이제 요 12억 초과 구간부터 이제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어떻게 간에 빵오 5. 7단계 초과누수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요, 2주택 이하다. 법인 소유주택은 2주택 이하는 2.7% 비례세율. 비례세율입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그냥 무조건 2주택 이하면 2.7%. 법인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빵오 27.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빵오 27. 3주택 이상은 빵오 5. 이렇게 7단계 초과누수세율이고 법인은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소유 주택이요, 2주택 이하는 다시요, 여러분 빵오 27 7단계 초과누수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3주택 이상은 빵오 5 7단계 초과누수세율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세율 오늘 완벽하게 못 외우더라도 그냥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과 끝을 최저와 최고 세율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는 빵오 27, 3주택 이상은 빵오 5, 7단계 초과누수세율입니다. 7단계. 자, 그 다음에 납세문자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다 그러면 얘는 비례세율이 적용돼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주택분. 단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종중,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있죠, 뭔가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퍼블릭한 냄새가 딱 나잖아. 그러면은 법인, 종중, 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공공주택 사업자 같은 이런 법인이나 단체가 보이면 얘네들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비례세율이 안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2.7%, 무조건 5%. 그런데 이런 애들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뭐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공공주택 사업자 등등해서 딱 봐서 퍼블릭한 냄새가 나면 그러면 그냥 공공의 그런 게 퍼블릭한 냄새가 나면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자 2.7% 비례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액 공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이번에 35회 시험 때 정답지로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35회 시험 때 정답지로 나온 건데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액 공제.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B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평촌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보유세,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건데 재산보유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냐.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안양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또 이렇게 각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이제 부과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합쳐봅니다.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합니다. 그래서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가 부과되어 있어요?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이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뭐와 뭐로요? 재산세와 종부세로. 자, 그래서 금방 본 얘기가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이를 공제합니다. 뺍니다. 자,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공제하느냐? 자, 요걸 물어봤단 말이죠.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해요. 그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죠. 그러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 제가 요거 항상 얘기할 때 적용된, 가감 조정된, 자, 세부담상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수험생이 요 시험 끝나고서 교수님 음성 막 들리더라고요.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 적용한 세액 공제한다. 요게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맞췄다고 했는데, 자, 시험에서 바꾸면 몇 번 나온 것이 35회 시험에도 나왔지만, 자, 그 전에도 몇 번 나온 것이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고, 이게 3번이나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가감 조정된 세부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재산세 공제할 때 재산세를 가감 조정했으면 가감 조정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으면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은 없어요. 자,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 소유는 안 돼요.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인데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특례가 적용되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야. 1주택자 신고한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연령별 세액공제예요. 시험에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하고, 고령자 세액공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연령별 세액공제 이렇게 또 출제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연령별로 공제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자 만 몇 세요?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64세까지는 20%, 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 연령에 따라 공제해 줍니다. 또 보유기간별로도 공제해 주는데, 자, 몇 년 이상 보여야 되냐면 5년이요. 3년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별 공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요. 14년까지는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해 줍니다. 자, 이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이건 좀 외워주면 좋은데,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외워주면 좋은데, 어떻든 간에 오늘은 이런 것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제해 준다는 거,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얘는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였을 때 해준다는 거, 숫자 눈여겨봐 놓습니다. 자,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허용돼요. 중복공제가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되냐? 80% 범위 내에서. 보세요. 연령별 공제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40% 연령별 공제죠. 보유기간별 공제 요거 15년 이상 보유하면 50%죠. 합치면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합치면 몇 프로예요? 90%. 근데 90% 아니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미 2번 나왔습니다. 70%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옳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중복공제 허용된다? 80% 범위 내에서.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입니다.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 안 돼요. 자,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자 특례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 부부 공동소유, 원래 종부세는 부부도 각각 개인별로 과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가격 18억까지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지분이 균등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한 뭐 20몇 억짜리 주택까지는 1세 1주택 과세되잖아요, 부부 공동소유.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부부 중에서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특례가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단독 소유 1주택과 똑같이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 입증 결정 시에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하고 12억 공제하고, 또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고 방법이요. 우리 교재에 길게 나와 있지만 대충만 이렇게 봐놨어요. 부부 중에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만약에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을, 지분이 균등할 때는. 자, 세액공제 적용, 납세무자의 주택 보유기한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중에서 지분이 균등해서, 원래는 지분이 큰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데, 부부 중에서 만약에 지분이 균등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냐? 연상의 여인이나 부부 중에서 연상의 남자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연령별 공제를 좀이라도 더 받으니까. 그 다음에 신청은 매년 역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당국에서 세무서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해야지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처럼 계산하는 것이지, 만약에 신고 안 하면 그러면 각각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부 공동명의 1세 1주택자 1주택자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었으면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신고 신청은 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특례 적용했을 때와 부부 공동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안 했을 때 봅니다. 자, 특례 적용하면 납세무자는 부부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되고, 만약 같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특례를 미적용하면 종부세는 부부도 각각 개인별 과세니까 각각 납세무자가 돼요. 공제되는 금액 단독 소유 1세대 과 똑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산하게해서 12억 공제합니다. 특례 적용하면. 근데 특례 적용 안 하면 각각 9억씩 적용해. 각각 9억씩 적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8억까지. 공시가격 18억까지 과세되지 않는 거예요. 각각 9억씩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특례를 적용받으면 연령별 보유기한별 최대 8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 각각 계산하고, 특례는 세액공제 혜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문제 풀기 전에 여기까지 교재 내용을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에 대해서 보면 주택분 종부세액은 과세 표준 곱하기 종부세 세율을 곱한 거기다가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재산세 공제하고,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할 게 있으면 세액 공제해서 종부세액을 구합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요,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5 27. 몇 단계? 7단계 초과수율입니다. 빵5 27. 이렇게. 요거만 줄 긋고 가시고 7단계로.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그러면 또 밑줄입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빵5 5 7단계 초과수율입니다. 빵5 5. 자, 제가 외우는 대로 해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다. 자, 그럴 때는 납세무자가 법인이라든가 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제외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 2.7%와 5%의 비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주택 이하다 법인 소유 주택인데, 자, 그러면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5% 비례세율입니다. 5%, 즉 1,000분의 50, 즉 5%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법인이나 단체인데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얘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자,
되게 많은데 제가 추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퍼블릭한 냄새가 나면 공익법인이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기업, 종중 뭐 이렇게 퍼블릭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는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과세공제인데, 자, 여러분, 이중과세공제. 금방 배웠죠?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는 얘기.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지방세법 중에 따라서 만약에 가감 조정된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했다.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여기 보세요. 포인트.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감 조정된 세부담 상을 적용받았다. 재산세가 그러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런 건데 재산세 공제할 때. 근데 시험에서는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을 적용받기 전 아닙니다. 가감 조정된 세부담 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포인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 때 요거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제 이중과세 계산하는 계산식도 있는데, 지금 시험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가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에요. 2주택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없어요. 자, 그럴 때 공제를 하는데, 자,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기한별 세액공제는 밑줄이요.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된다? 80% 범위 내에서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자, 밑줄이요.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되고, 그 다음에 연령별 공제는 자, 또 밑줄입니다. 과세기준 연제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인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 64세까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공제 준다는 거. 밑줄이요. 자, 제가 줄근 대로만 딱 줄으세요. 보유기한별 세액공제요.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로서 자, 보유기한이 몇 년이요? 5년 보유한 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일 때 50% 공제 줍니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된다? 50% 범위 내에서. 말이 헛나가네.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됐고 세부담 상한인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래서 전년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친 것을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당연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친 총세액 상당액을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럴 때 요거요 길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오늘 결론만 보고 갑니다. 자, 주택부는 자, 개인의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개인의 경우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이 150%를 못 넘게 해요. 100분의 150. 그래서 150%를 못 넘게 하는데 세부담 상한이 150%. 그런데 법인은 있죠.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인은 주택분요. 개인과 법인을 항상 구별하잖아요. 자, 주택분 그럴 때 법인은 적용 없어요. 전년도보다 500%, 1000% 막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세부담 상한 적용도 없어요. 개인만 15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이것만 체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 자, 1주택자에 대한 납세무 등의 특례. 그래서 부부 요거 쭉 길게 읽어보면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런 얘기인데 자,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법령이 정한 자를 1주택에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돼요. 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거지 신청 없이도 이렇게 이거 특례 적용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실주택자로 보아서 자, 종부세법 8조에 따른 과세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자,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공제하느냐? 12억 공제하.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12억 공제한다는 거고. 자, 구조에 따른 종부세법 구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적용한다. 세액을 계산한다. 이거는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를 연령별 및 자,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계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 공동명의인데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다는 거, 그 특례입니다. 이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거고, 하게 되면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자, 됐고요. 나머지 내용들 됐고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토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에 대한 거. 자, 근데 토지에 대한 건데 문제를 자, 토지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펴놓고 토지에 대한 건데 여기 화면을 좀 봅니다.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한다. 자, 잠깐 대답하지 말고 결심하셨으면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뭐가 틀렸어요? 신청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틀린 거예요.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거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봅니다. 자, 이거 신청해야 한다는 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한별세 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 아직 못해도 괜찮은데 이거 100분의 50이다. 자, 그랬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아까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일 때 몇 프로? 50%입니다. 12년이니까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이거? 예? 40%입니다. 그래서 이거 40%인데 그냥 참고적으로 지금 이건 뭐 아직 못 외워도 괜찮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번 보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거.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죠? 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까지 3단계, 과표간 3단계 초과세율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은 모두 괜찮지만 눈여겨봐놨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공제 똑같아요. 토지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하고 재산세 공제하는데, 자,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가감 조정됐다 재산세가 그럼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다 재산세가 그럼 상한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감 조정된 세부 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자, 0507 최저 0.에서 최고 0.7%까지 0507 3단계 초과세율, 0507 3단계 초과세율 똑같습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는 얘기 똑같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면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으면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주택이든 토지든.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에서 3% 3단계 초과세율, 상가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507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자꾸 들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까먹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부 담상하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부는 아까요, 개인의 경우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하는데, 법인은 세부 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자,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보다 500%, 1000% 막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항상 주택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만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 구별하죠. 근데 토지부는 개인 법인 구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동일하게, 자,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몇 프로 못 넘게? 150%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전년도 세액의 150% 못 넘게 한다. 단 주택분 법인 소유일 때만 세부 담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토지든 주택이든 종부세 세부 담상하는 150% 못 넘게 합니다. 전년 총세액 상당액에.
좋습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지금까지 배운 대로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또 보세요.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여기다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세요.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내가 나대지 잡종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요?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액 계산하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돼? 그러면 별도 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세액 계산합니다. 경사났네. 나대지 잡종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면, 일단 공시가격으로 해서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5억 초과고 상가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얼마? 80억 초과. 시세로 따지면 거의 뭐 100몇십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건데, 아유 부자잖아요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근데 시험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교재 2회독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밑줄 긋어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종합합산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에서 3%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밑줄. 자, 그리고 1에서 3%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넘어갑니다. 이중과세공제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 입증 금액에 대해서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을 공제하고, 자, 이 경우 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자,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다 재산세가 그러면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아셨죠? 가감 조정된 세부 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는 거. 세부 담상한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역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자, 얘는 0507 3단계 초과세율이고 0507 3단계 초과세율이고 아주 모두도 괜찮습니다. 0507 3단계 초과세율이고 똑같습니다. 이중과세 공제도 똑같은 얘기 결국 계속 반복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입증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역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자,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부 담상을 적용받았다 그러면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밑줄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택이나 토지나 가감 조정된 세부 담상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는 거지 전 아닙니다. 자, 세부 담상은 똑같습니다. 자, 전년도 개인 법인 구별 없이 토지는, 자,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자,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과세기금 및 세액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자, 여기요 동그라미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건축물이나 또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니까 234페이지 표를 보시니까 과세상 주택분 별장과 고주택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은 종합합산은 나대지 잡종지나 무건축물 입속 토지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납세무자를 보시면, 자, 금방 다 배운 거 복습입니다. 지금 개인의 경우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요? 9억 초과하는 자. 자,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12억 초과하는 자.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공시가합한 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기준금액 높죠?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할 때 주택분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율 60% 곱하는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이, 자, 1세주택자는 얼마? 12억 공제하고, 법인은 얼마? 빵원 공제하고, 나머지는 얼마? 9억 공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율 비율이 100%라는 걸 주의하고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율 역시 100%라는 거. 주택부는 60%예요. 토지든 주택이든. 세율은 개인 소유일 때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5 27 7단계 총월세율이고, 2주택 이하는 개인 소유 빵5 27 7단계 총월세율. 3주택 이상이면 빵5 5 7단계 총월세율이요.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 적용된다. 법인은. 자, 이렇게 비교하시고, 종합합산상 토지 세율은 1에서 3% 3단계 총월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 세율은 0.5, 0.7, 3단계 총월세율이고요.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공제 혜택 있죠? 이거 토지분은 없어요. 1세주택자 60세 이상 자에 대해서 연령별 세공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공제.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한별 세공제 1세주택자요.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자, 몇 프로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된다? 80% 범위내에서 중복공제 적용되고. 세부 담상한, 자, 주택분만 요거 법인, 자, 원래 개인은 150%인데 법인만 적용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원래 150%고요. 자, 그래서 법인만 세부 담상한 법인 소유 주택만 적용 없다는 거. 됐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자, 재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자, 보시면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준용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입니다. 요거만 줄 긋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자, 역시 또 납세 절차도 종합 문제 속에서 뭐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별표시 해놓고, 자, 36회 시험은 또 무조건 나올 거니까 잘 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고개를 또 듭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기 전에. 자,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고. 몇 날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뭐 예전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렸을 때는 막 마음이 설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한숨만 들어가고 자, 자꾸 한숨만 쉬어줘. 자, 12월 달 몇 날 안 남은 달력을 보면 한숨만 쉬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자, 한 해가 또 가는구나 이러면서. 자, 신곡 출제 상점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의 보유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합계 100분의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단순한 미식 문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는 그러니까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세 비과세고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금방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표 3개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종부세.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똑같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종부세도 항상 뭐든지 판단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등등 다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시면 여러분요, 세금 납부의 장소요.
종부세 어디다 낼 것이냐?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우리 이따 금방 또 배울 건데, 거주자 그러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비거주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아니라, 자, 우리 납세의무자가 개인이다 그러면 그 개인을, 국세에서는 개인을 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눴는데, 거주자라는 것은 이따 또 배우겠지만 말씀드리면 국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자, 여러분 다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팝가수 마돈나 얘기하는 마돈나가 누군지 알죠? 청년의 죄송합니다. 배웠잖아, 마돈나. 자, 팝가수 마돈나가 여러분요, 그 나이가 거의 뭐 60 중반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마돈나가. 근데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60 중반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돈나가 얼마 전에도 근황 기사 나오고 몇 년 전에도 근황 기사를 보니까 그 여전히 그 나이에도 망사 스타킹을 신고 내세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야, 역시 마돈나 죽지 않았습니다.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소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없습니다. 그럼 거주자다 그러면요, 거주자일 때는 집 가까운 곳에서 볼일 보라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이 있어요. 자, 납세지는 어디로 하냐? 주소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근데 비거주자다. 자, 마돈나요, 주소지로 가면은, 물론 이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주소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 그러면 안 되니까. 마돈나가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에 자, 주택이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이 있다, 비거주자가 사업장소 되지요. 근데 그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득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요, 마돈나가. 그러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일 때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는 예외도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시험에 한번 물어봤고요. 또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는 내국 법인이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인데, 외국 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해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근데 사업장이 없어? 그럼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어? 그럼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그래서 비거주자라든가 외국 법인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고 그럴 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가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만약에 근데 주택이나 토지가 둘 이상이다, 우리나라에, 그럴 때는 공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지 봅니다. 근데 거주자일 때는 부동산 소재지 아니에요.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꼭 주의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줄지의 상징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이건 좀 기출지문인데 좀 사실 기본 과정에서 볼 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 소재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개인이라든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같으면, 자, 이거 납세지가 주택 소재지예요? 아니지. 자, 주택 소재지라고 할 수 없는 게, 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거주자일 때는 어디입니까? 원칙적으로 주소지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근데 이제 대표자의 이제 주소지가 되겠죠. 또 여러분 또 보세요. 만약에 비거주자일 때가 이제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을 때 주택 소재지니까 그냥 주택 소재지라고 하면 틀리다고 보셔야죠, 이거. 그죠? 거주할 땐 주소지가 되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개인의 경우. 자, 종부세는요, 여러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해서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납기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정기분 납기. 자, 건축물 선반 공기 7월달, 토지분은 9월달, 주택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다만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언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7월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아, 이거 계속 나왔잖아요. 9월달로 바꿔서. 자, 이런 식으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요. 예. 이거 토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한다. 이러면 틀려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되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구분한인데 합산한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종부세요. 납부고지서의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기재해 줘야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두 개가 포인트인데, 이거 이런 겁니다. 여기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갑이란 사람이 개인별 부과잖아요. 개인이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계산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이렇게 고지서 한 장으로 이 사람한테 발부가 되는데, 합한 게 종부세인데, 그럴 때 주택분은 얼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 구분해서 기재해 줘야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런 거지 뭐 그냥 통으로 그냥 이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눈 떠야 되는데 오늘 큰일 났네. 토지도 갖고 있는데 무조건 그냥 저 500만 원 종부세 내라고. 그러면 제 주택분은 얼마였었고 토지분은 얼마인지 그것도 구분 없이 그냥 500만 원 통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주택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근데 합산안으로 바꿨으면 나왔어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요.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또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요거는 재산세라든가 또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재산세도 똑같아요. 종부세처럼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보유세 3인방애들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얘네들은 고지서 발부할 때 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상의 세액 산정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는 게 원칙인데,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신고납부할 수 있잖아요. 자,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근데 시험에 34회 시험 때는, 자,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종부세는 부가가세하든 납세무자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하든 언제까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되고,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결정했던 거 휴통해 버렸으니까 신고납부 선택하면, 자,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하잖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내라고 납부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근데 12월 1일부터 15일 납기잖아요. 그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하루 딱 지나면 몇 프로?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국세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가산세가 지방세와 달리, 자, 국세는 매 1일, 자, 3% 깔아놓고 1일 0.02% 적용됩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했다. 자, 그럴 때는, 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 신고납부를 선택했어요. 근데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해. 그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여러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서 적용되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게,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지서 날라온 걸 수통해 버리고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건데, 신고기한 내,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신고해야지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29회 시험 같은 때 어떻게 나왔냐면,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이렇게. 자, 납부장소 이런 걸 읽어보시는 거고, 물납과 분할납부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안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자, 종부세 양도세는.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세도 제가 재산세, 우리 집은 재산세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예? 했잖아요. 어떤 사장님이 제가 못 보고 업적으로서 딱 진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전에 빽빽하게 수강생들이 있을 때 주택 바로 앞에 했는데 사장님이 헛기침하길래 내가 왜 그러나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 자, 우리 집은 종합부동산세 250만 원. 자, 요번에 지금 종부세 올해 지금 거기서 날라왔을 건데 우리 집은 종부세 250만 원 넘게 냈습니다. 윙크야. 올해 우리 집 종부세 지금 12월 달 거기서 날라와서 지금 냈어야 돼요. 12월 15일까지 종부세 내는. 아까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12월 1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났으니까 올해 종부세 우리 집은 250만 원 넘게 내셨다 이런 분 계시면 윙크요, 살짝. 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이게 250만 원 초과하는 거 이것도 아무나 내는 건 아니에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재산세도 종부세도 그렇고 납부할세기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자, 납부기한 지나서 12월 15일 지나서 6개월. 다음 연도 대개 이제 6월 15일이 되는데, 하여튼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는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닙니다. 학습 목표는 아닌데 심화 과정에서 볼 건데, 여러분 보세요. 납부할세액이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이 할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이에요. 그럼 500 이하죠? 이럴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납부할세액이 200 잡아서 400이면 400에서 250을 차감만 뺀 금액이니까 400일 때 최대 분납 금액 400에서 250 뺀 금액이니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예요? 150만 원. 자, 그래서 아예 사례 나중엔 딱 외워둬야 되는데 사례를 딱 외워두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일단 자 150만 원입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우리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오늘은 한번 맛보기를 보세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자 우리 납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종부세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400만 원이면 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예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 6월 15일이 되겠죠? 다음 연도 6월 15일이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6월 15일까지인데 요 400일 때는 자, 이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소한 납기내 250 내놓고 나머지 금액 얼마? 150만 원을 이때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나중에는 이제 사례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납부할세액이 500을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최대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얼마? 350 절반까지.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니까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였습니다. 우리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였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 부과됐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어떻게 어려웠어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액이 20%.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교재 훑어드리고 자 2회독 들어가고 우리 복습하고 또 2회독 하고 2회독 들어갑니다. 그리고 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종부세 납세일자 별표 3개고 과세기준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고요. 자, 납세지 자 여러분 쭉 이거 길게 나와 있는 거 표에 정리 다 돼 있고 아까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표 내용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표 내용.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표 설명 다 드렸죠? 거주자일 때는
개인 또는 개인으로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같으면 주소지, 주소였으면 거소지, 부동산 소지 아닙니다. 거주할 때는. 비거주할 때가 이렇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 속이 발생하는 장소도 없고 그럴 때 이렇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로 가는 예외가 있다는 걸 한번 이렇게 봐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없을 때는. 외국 법인일 때도 이렇게 주택 토지 소재지로 가는 예외가 있다는 거 한번 봐놓고요.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부가징수미, 자, 납부장소인데 종부세는 납부할 관할 세무사는 납부할 종부세를 결정하여 당해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여러분. 상처럼 알고 써야 되고,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납부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여기 포인트죠? 구분한입니다. 이거 합산한 X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인데 대주거리 땡냐에서 합산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이러면 틀려요. 합산은 아니에요.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해서 납기 개시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여러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보유세 3인방 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납부 고지 후 납부전 가산세, 자, 요거 하여튼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 전에 미납했다 하면 하루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이거 길게 된 거 읽어보면 결국은 1일 0.02%씩이요. 미납부 과소납부한세액이 1일 0.02%씩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택적 신고납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무잖아요.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거.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줄 긋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장소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물적 납세무에 대한 특례 이런 것도 넘어갑니다. 지금. 자, 넘어가시고, 자, 쭉 넘어갑니다. 물납, 불합납부입니다. 자, 여기 물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예? 안 된다는 거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이미 시험에 정답적으로 물어봤었고, 분할납부는 허용되는데 납부할세가 얼마요? 250초 가는 경우에. 자, 그 세 개의 일부를 두 번째 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요. 자, 그래서 번호를 달아놓습니다. 애초에 그냥. 자, 요건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초 갈 때. 자, 납부할세 250초 가는 경우에 밑줄. 동그라미 1번. 그 세 개의 일부를, 자, 동그라미 2번. 자,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요. 분할납부 요건 세 가지 상처럼 알아줍니다. 재산세는 납부할세 250초 갈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는 3개월인데 종부세는 분납기한 6개월이요. 아까 의미 소개드렸고, 분할납부 금액 아까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렸어요. 오늘 학습 목표는 아니니까 분할납부 요건만 정확히 알아두고요.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화과정 때 정확히 합니다. 언제까지 분할납부 신청하느냐? 자, 그러면 납부기한 내 신청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자, 요거 납부기한 내 신청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지 10일 전 아닙니다. 수정고지 같은 거 읽어보면 돼요. 분할납부할 때는 고지서 다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납기 내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한에 납부하는 거 수정고지 하는 거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는 부가세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종농이. 그래서 아까 그 쓴 대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에게 몇 프로요?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 얘기고. 종부세 납부 유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심화과정에서 나중에. 지금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됐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출제의 상점은 함께 문제 풀어보고 쉬겠습니다. 자, 관할 세무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맞잖아요. 포인트 이거 나오면 이제 다음 순환이 이런 게 이제 바꿔서 나오는 건데 오늘은 그대로 나왔네. 포인트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한 과평가세액을 따로따로 주택분 얼마, 토지분 얼마 구분한 과평가세액을 기재하고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세무자가 납부할 종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잠깐만요. 이건 자신 있으니까 바로 나오네. 하나, 둘, 셋. X입니다. 물납 된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받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참 소득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